어머니 이번 추석도 회사 일 때문에 바빠서 못 가요. 며느리는 5년째 같은 핑계죠. 매번 추석 때마다 회사 일이 바쁘다며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보게 된 아들의 카톡 프로필이 며느리 사돈 식구들과 여행 가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번 담소의 결말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저는 이영순입니다. 올해 66이 되었죠. 남편과 함께 강원도 태백에 살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에 있던 아파트는 아들 부부에게 내어주고 이곳으로 온 지 벌써 10년이 되었어요. 도시의 삭막함보다 자연이 좋아서 내려왔는데 이제는 여기가 더 편합니다. 오늘은 추석 일주일 전입니다. 남편이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죠. 저는 부엌에서 차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작년 추석이 떠올랐어요. 아니, 작년만이 아니죠. 5년 전부터 매년 똑같은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한데요. 이번 추석에도 못 갈 것 같아요. 며느리 목소리였습니다. 처음엔 정말 바쁜가 보다 했죠. 회사원이니까 명절에도 일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 해에도 같은 말을 들었을 때는 조금 서운했어요. 세 번째 해부터는 화가 났습니다. 네 번째 해에는 포기했죠. 그리고 작년 5번째 추석도 그렇게 혼자 보냈습니다. 영순아, 또 전화 안 왔어? 남편이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죠. 매년 추석 일주일 전쯤 며느리한테 전화가 옵니다. 못 온다는 전화요. 올해는 아직 안 왔네요. 아들한테 전화해 볼까? 됐어요. 어차피 또 일한다고 할 텐데. 저는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들은 항상 아내 편이었어요. 엄마 이해해줘. 요즘 회사가 너무 바빠서 그래. 매번 같은 변명이었죠. 며느리가 처음 우리 집에 왔을 때가 생각났습니다. 12년 전이었죠. 예쁘고 착해 보였어요. 결혼식 때 저한테 꽃다발을 주면서 울었습니다. 어머니 잘 모시겠습니다. 그때는 정말 진심인 줄 알았어요. 결혼 후 7년은 잘 지냈습니다. 명절마다 왔죠. 전도 부치고 나물도 무치고. 솜씨는 없었지만 열심히 했어요. 저는 그런 며느리가 예뻤습니다. 천천히 해. 다치면 안 돼. 제가 그렇게 말하면 며느리는 활짝 웃었죠. 그런데 제가 태백으로 내려온 후부터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한두 번 왔어요. 어머니 여기 너무 멀어요. 며느리가 투정처럼 말했죠. 서울에서 3시간이면 오는 거리인데 멀다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아예 안 오기 시작했어요. 일이 많아서요. 회사에 급한 프로젝트가 있어서요. 거래처 미팅이 잡혔어요. 매번 다른 핑계였지만 결론은 같았습니다. 못 온다는 거죠. 친정은 서울 근교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거기는 가는지 안 가는지 모르겠어요. 아들한테 물어봐도 대답을 피하더라고요. 엄마 그런 거 왜 물어봐? 오히려 저한테 화를 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추석 특집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어요. 온 가족이 모여서 송편을 빚는 모습이었죠. 저도 예전엔 그랬습니다. 시어머니 모시고 살 때는 명절이면 친척들이 다 모였어요. 북적북적했죠. 힘들긴 했지만 그래도 정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송편 빚을까?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이 사람은 항상 제 편이었죠. 둘이 먹을 건데 뭐하러 빚어요. 그래도 명절인데. 남편 눈가에 주름이 깊었습니다. 69이니까 당연하죠. 그래도 제 눈엔 여전히 젊은 시절 모습이 보입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아들 번호였습니다. 엄마 나야. 응, 무슨 일이야? 이번 추석인데. 또 시작이구나. 저는 한숨을 삼켰습니다. 알았어.
못 오는 거지? 엄마 정말 미안해. 아내가 회사 일이. 그래 알았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 들을 필요가 없었어요. 5년째 같은 말인데 뭘 더 듣겠어요. 남편이 제 어깨를 감쌌습니다. 괜찮아. 괜찮아요. 이제 익숙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익숙해질 수가 없어요. 자식이 부모를 찾지 않는데 어떻게 익숙해지겠어요. 창밖으로 태백산이 보였습니다. 9월이라 단풍이 들기 시작했죠. 참 아름다운 풍경인데 마음은 춥기만 했어요. 저녁을 먹으면서 남편이 말했습니다. 우리끼리 추석 잘 보내자. 어디 여행이라도 갈까? 아니에요. 그냥 집에 있을래요. 여행 가서 뭐 하겠어요. 온 가족이 모이는 명절에 우리 부부만 떠돌아다니는 게 더 서글플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아들 방을 들여다봤습니다. 텅 비어 있었죠.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상장이 벽에 붙어 있었어요. 공부 잘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좋은 대학 가고 좋은 회사 들어가고 좋은 여자 만나서 결혼했죠. 다 좋았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결혼 전에는 자주 왔었어요. 엄마 김치 좀 싸줘. 엄마 이번 주말에 갈게. 그땐 아들이 오는 게 귀찮을 때도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 귀찮음이 그리워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영순아, 며느리 너무 구박하지 마라. 나중에 다 돌아온다. 저는 구박한 적 없어요. 오히려 잘해줬습니다. 강남 아파트도 그냥 내어줬죠. 월세도 안 받고요. 그런데도 안 옵니다. 새벽 2시가 되어서야 잠이 들었어요. 꿈을 꿨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서 차례를 지내는 꿈이었어요. 며느리가 저한테 절을 하면서 말했죠. 어머니 건강하세요. 꿈에서라도 그 말을 들으니 눈물이 났습니다. 추석 사흘 전 아침이었습니다. 남편은 등산 가고 저 혼자 집에 있었죠. 텔레비전을 보다가 핸드폰을 켰습니다. 카카오톡을 확인하려고요. 동네 친구들이 추석 인사를 보내왔더라고요. 아들 프로필을 봤습니다. 평소엔 그냥 풍경 사진이었는데 바뀌어 있었어요.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바닷가를 배경으로 찍은 사진이었죠. 아들, 며느리 그리고 며느리 부모님까지 4명이 함께 있었습니다. 처음엔 언제 찍은 사진인가 했어요. 자세히 보니 아들이 입은 티셔츠가 제가 작년에 사준 거였습니다. 그럼 최근 사진이란 말이죠. 배경을 더 자세히 봤어요. 야자수가 있고 에메랄드빛 바다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한국이 아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설마 했죠. 프로필 사진을 눌러서 크게 봤어요. 사진 아래 작게 글씨가 있었습니다. 발리에서 행복한 추석 연휴. 발리라고요? 추석 연휴에 발리를 갔다고요? 그것도 며느리 부모님하고요? 숨이 막혔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서 물을 마셨어요. 그래도 답답함은 가시지 않았죠. 다시 한번 사진을 봤습니다. 4사람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특히 며느리는 팔짱까지 끼고 있었죠. 친정 엄마랑요. 작년 추석이 생각났습니다. 어머니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서요. 그때도 발리에 있었던 거예요. 재작년은요. 그전해는요.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배신감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남편한테 전화했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빨리 집으로 와요. 왜 그래? 어디 아파? 아니, 그냥 빨리 와요. 30분 후에 남편이 헐레벌떡 뛰어왔어요. 등산복 차림 그대로였죠. 무슨 일이야? 왜 그래? 저는 말없이 핸드폰을 보여줬습니다.
아들 프로필 사진을요. 남편 얼굴이 굳어졌어요. 한참을 말없이 사진만 보더니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이게 진짜야? 아들이 프로필에 올린 거예요. 발리라고? 추석에? 남편도 믿기지 않는 표정이었어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죠. 그동안 회사 일한다면서. 다 거짓말이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서러워서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거짓말을 듣고 살아야 하는지. 사돈들하고는 가는구나. 남편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상처받은 게 보였습니다. 평소에 표현 안 하지만 남편도 아들 며느리 기다렸거든요. 추석 때마다 좋은 술 사놓고 기다렸어요. 아들이랑 한잔하려고요. 그런데 5년째 그 술들만 쌓여가고 있죠. 전화해볼까? 뭐라고 해요? 발리 잘 갔다 왔냐고? 제가 신경질적으로 말했어요. 남편한테 화낸 게 아니라 상황이 너무 화가 나서요. 그때 카톡이 왔습니다. 동서였어요. 남편 여동생이죠. 형수 우리 조카 발리 간 거 봤어? 프로필에 올렸던데. 동서도 봤구나. 이제 온 친척이 다 알겠네요. 우리 부부만 빼고 아들이 추석에 해외여행 간다는 걸요. 형수 섭섭하겠다. 추석에 부모는 안 찾아가고 처가하고만 놀러가고. 동서 말이 비수처럼 꽂혔어요. 맞는 말이니까요. 저녁도 못 먹었습니다. 입맛이 없었어요. 남편도 마찬가지였죠. 거실에 앉아서 둘이 말없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을까? 남편이 물었어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강남 아파트 그냥 준 게 잘못인가요? 너무 잘해준 게 죄인가요? 밤 10시쯤 아들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 자. 안 잔다. 무슨 일 있어? 목소리가 이상한데. 이 상황에도 아들은 모르는 척하고 있었어요. 본인이 프로필 바꾼 것도 모르나 봐요. 너 지금 어디야? 집이지. 왜? 정말 집이야? 응, 집이야. 왜 그래? 거짓말을 너무 자연스럽게 하네요. 내가 낳은 아들이 맞나 싶었어요. 그래, 알았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았어요. 남편이 옆에서 말했죠. 내일 발리에서 돌아오겠지. 추석 연휴가 내일까지니까. 그러겠죠. 돌아오면 어떻게 할 거야? 저도 몰랐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따지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냥 모른 척하고 싶기도 하고. 복잡했습니다. 그날 밤도 잠을 못 잤어요. 아들이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기저귀 갈아주던 일, 유치원 졸업식, 대학 합격하던 날, 결혼식. 다 선명한데 어떻게 이렇게 변했을까요? 새벽 4시쯤 남편이 거실로 나왔어요. 못 잤어? 당신도요? 응. 생각이 많아서. 우리 부부는 그렇게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창밖이 밝아오는데 마음은 더 어두워졌어요. 아침에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영순아, 너희 아들 발리 갔다며? 좋겠다. 며느리가 효녀네. 친구는 모르고 한 말이겠지만 비꼬는 것처럼 들렸어요. 그냥 갔어. 추석에? 부모님도 안 뵙고? 아, 미안. 내가 말을 잘못했네. 친구도 눈치챘나 봐요.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걸요. 오후에 아들이 또 전화했어요. 엄마 추석 잘 보내. 너도. 엄마 정말 미안해. 다음에 꼭 갈게. 다음이 언제인지. 설날에도 안 올 거면서. 작년 설날에도 스키장 예약이 되어 있어서라고 했었죠. 그것도 이제 생각해보니 거짓말이었을 거예요. 처가 식구들이랑 스키장 갔겠죠. 엄마? 응, 알았어. 힘없이 대답했어요. 엄마 진짜 괜찮아?
이제 와서 걱정하는 척이라니. 괜찮아. 끊어. 전화를 끊고 남편을 봤어요. 남편도 저를 보고 있었죠. 이제 결심했어? 남편이 물었습니다. 뭐요? 집 말이야. 우리 집. 아, 맞아요. 강남 아파트는 제 명의예요. 아들 부부는 그냥 살고 있는 거고요. 좀 더 생각해 볼게요. 하지만 마음은 이미 기울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릴 무시하는데 왜 공짜로 집을 제공해야 하는지. 그것도 비싼 강남 아파트를요. 추석 당일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차례상을 차렸어요. 아들이 안 와도 조상님들께는 예를 갖춰야 하니까요. 남편이 절을 하고 저도 따라했습니다. 텅 빈 거실에 향 냄새만 가득했죠. 차례가 끝나고 차례 음식을 정리하는데 핸드폰이 울렸어요. 친정 언니였습니다. 영순아, 추석 잘 보내고 있어? 네, 언니. 아들 왔어? 안 왔구나. 또? 언니는 다 알고 있었어요. 매년 같은 일이 반복되니까요. 언니, 저 이제 결심했어요. 무슨 결심? 집 팔려고요. 강남 아파트요. 정말? 아들 부부 살고 있는 집? 네. 더는 못 참겠어요. 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한 번 더 생각해봐. 자식인데. 자식이 부모를 이렇게 무시하는데 왜 제가 참아야 해요? 통화를 끝내고 부동산 앱을 켰어요. 강남 아파트 시세를 확인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올랐더라고요. 15억은 받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남편한테 보여줬습니다. 이 정도면 우리 펜션 짓고도 남겠네요. 펜션? 태백에 작은 펜션 지어요. 우리도 이제 사업해보자고요. 남편이 놀란 눈으로 저를 봤어요. 진심이야? 네. 집 팔아서 펜션 짓고 우리 둘이 운영하면서 살아요. 아들한테는 뭐라고 할 거야? 통보하죠. 집 팔았으니 나가라고. 제 말에 남편도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후에 부동산 중개인한테 전화했습니다. 태백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서울 강남의 중개인이었어요. 네,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강남구 삼성동 레미안 아파트 매매 문의드려요. 아, 그 단지요? 요즘 시세가 좋아요. 몇 평이신가요? 49평이에요. 위치가 어떻게 되시나요? 층수랑 방향이요. 15층 남향이에요. 한강도 보여요. 오, 그럼 정말 좋은 매물이네요. 지금 매매가 16억에서 17억 정도 해요. 생각보다 더 비쌌습니다. 급하게 파실 거면 15억도 가능하고요. 시간 여유 있으시면 17억도 노려볼 만해요. 빨리 팔고 싶어요. 그러시면 제가 매수자 찾아볼게요. 혹시 현재 거주 중이신가요? 아들 부부가 살고 있어요. 아, 그럼 아드님한테 미리 말씀하셔야. 그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전화를 끊고 남편을 봤어요. 남편이 제 손을 잡았죠. 후회 안 할 거지? 안 해요. 오히려 시원해요. 정말이었어요. 답답했던 마음이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에 동네 친구를 만났어요. 이정숙이라고 저랑 이름이 비슷해서 친해진 친구죠. 영순아, 표정이 밝네? 아들 왔어? 아니, 안 왔어. 그런데 왜 기분 좋아 보여? 집 팔기로 했거든. 친구가 놀랐어요. 진짜? 강남 아파트? 응. 와, 대단하다. 나 같으면 못해. 나도 5년 참았어. 이제 한계야. 친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잘 생각했어. 너무 무시당하고 살았잖아. 집에 돌아와서 남편과 펜션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콘셉트로 할지, 방은 몇 개나 만들지. 오랜만에 미래 계획을 세우니 신이 났죠.
객실마다 이름을 지어주자. 백두대간 한강 설악. 이런 식으로. 좋네. 조식도 제공하고. 영순 당신이 요리하면 손님들이 좋아하겠어. 남편 칭찬에 기분이 좋았어요. 오랜만에 웃기도 했죠. 밤 11시가 되었을 때 아들한테 카톡이 왔어요. 엄마 추석 잘 보냈어? 미안해. 읽기만 하고 답장은 안 했습니다.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빠도 건강하시고. 다음에 꼭 찾아뵐게. 다음 맨날 다음이에요. 그 다음이 언제 올지도 모르면서. 남편이 제 핸드폰을 보더니 말했어요. 답장 안 해? 뭐라고 해요? 발리 잘 갔다 왔냐고 할까요? 남편도 할 말이 없나 봐요. 다음 날 아침 중개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사모님, 매수 희망자가 나타났어요. 현금 보유하신 분이라 빠르게 진행 가능합니다. 얼마예요? 15억 5천이면 바로 계약하겠다고 하시네요. 좋아요. 그럼 언제 집 보여드릴까요? 아드님한테 연락하셔서. 잠깐만요. 조금 있다가 다시 전화 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고민했어요. 아들한테 뭐라고 말해야 할지. 그냥 팔았다고 통보할까 아니면 미리 얘기할까. 남편이 옆에서 말했죠. 추석 연휴 끝나면 말하자. 내일 모레면 돌아올 테니까. 그때까지 기다려요. 응. 마지막 기회를 주는 거야. 그래요, 마지막 기회. 혹시 아들이 미안해서라도 찾아오면. 아니, 안 올 거예요. 5년째 안 왔는데 이번이라고 특별할 게 있나요? 오후에 장을 보러 나갔어요. 마트에서 장 보는데 젊은 부부가 시부모님인 것 같은 어르신들과 함께 장을 보고 있었어요. 며느리가 시어머니 팔짱 끼고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모습이 정답게 보였습니다. 어머니, 이거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야, 비싸. 그냥 이걸로 하자. 제가 살게요. 어머니 좋아하시는 거잖아요. 부럽더라고요. 우리 며느리도 처음엔 그랬는데 집에 돌아와서 펜션 설계를 구상했어요. 인터넷으로 다른 펜션들도 구경하고 남편은 건축 자재를 알아봤죠. 우리 부부가 이렇게 열정적인 건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영순아, 우리 펜션 이름 뭐로 할까? 글쎄요. 좋은 이름 있어요. 새로운 시작 어때? 너무 직접적인데. 그럼 영순이네는? 그것도 좀. 우리는 웃었어요. 진짜 오랜만에 마음 편하게 웃었습니다. 아들 생각 안 하고 며느리 생각 안 하고 그냥 우리 둘만 생각하니까 이렇게 편한 거였어요. 그날 밤 일기를 썼어요. 오늘로 결심이 완전히 굳어졌다. 집을 팔고 새 출발을 할 것이다. 더 이상 기다리지 않겠다. 우리 부부의 남은 인생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 것이다. 일기장을 덮으면서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5년 만에 처음으로 편안한 마음이었죠. 추석 연휴가 끝난 화요일이었습니다. 아침 9시에 부동산 중개인한테 전화했어요. 네, 사모님. 매수자분이 계속 기다리고 계세요. 오늘 계약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혹시 아드님한테는? 아들한테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언제 어디서 만날까요? 오늘 오후 2시에 강남 사무실로 오실 수 있으세요? 네, 갈게요. 전화를 끊고 남편을 봤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같이 가자. 고마워요. 서울 가는 길이 이렇게 가벼운 건 처음이었어요. 평소엔 아들 집 가는 길이 무거웠는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차 안에서 남편이 물었어요. 정말 괜찮아? 네. 오히려 속 시원해요. 계약하고 나서 아들한테 연락할 거야. 일단 계약부터 하고 생각해 볼게요. 강남에 도착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서울은 여전히 복잡했어요. 높은 빌딩들, 많은 사람들, 바쁜 걸음들.
이제는 낯설게 느껴졌죠. 부동산 사무실에 들어갔어요. 중개인이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어서 오세요, 사모님. 이쪽으로 앉으세요. 매수자분은요? 곧 오실 거예요. 신혼부부세요. 현금 다 준비되어 있고요. 신혼부부라니. 우리 아들 부부도 결혼할 때 그랬겠죠. 그때는 제가 이 집을 그냥 내어줬는데 10분 후에 젊은 부부가 들어왔어요. 3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매수 희망자예요. 예의 바른 부부였어요. 인사도 정중하게 하고. 집이 정말 좋던데요. 관리도 잘 되어 있고. 아들 부부가 깨끗하게 살았나 봐요. 제 말에 젊은 여자가 웃었어요. 따님이 살림을 잘하시나 봐요. 며느리 얘기는 하고 싶지 않아서 그냥 넘겼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매매가 15억 5천만 원. 계약금 1억 5천만 원. 중도금, 잔금 일정까지 다 정했죠. 한 달 후에 이사 가능하세요? 매수자가 물었어요. 네, 가능해요. 사실 아들한테 아직 말도 안 했지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어차피 제 집이니까요.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시원하면서도 약간 씁쓸한.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축하드려요. 좋은 집 사셨어요. 제가 신혼부부에게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잘 살게요. 젊은 아내가 밝게 웃었습니다. 우리 며느리도 처음엔 저렇게 웃었는데 계약이 끝나고 부동산을 나왔어요. 남편이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수고했어. 이제 시작이에요. 아들한테 언제 말할 거야? 오늘 저녁에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펜션 부지를 보러 갔어요. 태백시 외곽에 좋은 땅이 나와 있었거든요. 산이 보이고 공기도 좋은 곳이었죠. 여기 어때요? 좋네. 조용하고. 가격도 괜찮대요. 집 팔면 충분히 살 수 있어요. 남편과 부지를 둘러보면서 미래를 그렸어요. 어디에 건물을 짓고 정원은 어떻게 꾸밀지. 저녁 7시가 되었어요. 아들한테 전화할 시간이었죠. 심호흡을 하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응, 저녁 먹었어? 응, 방금 먹었어. 집에 있어? 응, 왜? 할 말이 있어서. 무슨 말? 집 팔았어. 한참 침묵이 흘렀어요. 엄마, 무슨 소리야? 무슨 집? 너희가 살고 있는 강남 아파트. 뭐? 엄마 진짜야? 아들 목소리가 떨렸어요. 응. 오늘 계약했어. 한 달 후에 이사 나가야 해. 엄마. 이게 무슨. 우리가 살고 있는데 어떻게 말도 없이. 말도 없이? 너희가 5년 동안 추석에 한 번도 안 왔잖아. 그게 그거랑 무슨 상관이야. 아들이 소리를 질렀어요. 처음 듣는 큰 목소리였죠. 발리는 잘 갔다 왔니? 내 카톡 프로필 봤어. 처가 식구들하고 발리 간 거. 또 침묵이었어요. 엄마, 그건. 변명하지 마. 이미 결정한 일이야. 엄마, 제발. 우리 어디로 가라고.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해. 너희도 돈 좀 있잖아. 해외여행 다닐 정도면. 옆에서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무슨 일이야? 왜 소리 질러? 엄마가 집 팔았대. 뭐? 우리 집을? 왜? 며느리가 전화를 뺏은 것 같았어요. 어머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내 집을 내가 팔았어. 뭐가 문제야? 아니,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동안 월세도 안 받고 공짜로 살게 해줬잖아. 이제 그만하면 됐어. 어머니,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며느리도 목소리를 높였어요. 너희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명절마다 거짓말하고 해외여행 다니면서 할 말 없지? 한 달 안에 이사 나가. 새 주인이 들어올 거야. 전화를 끊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후련했습니다. 남편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괜찮아? 네. 시원해요. 정말이었어요. 5년 동안 쌓였던 체증이 내려간 것 같았죠. 30분 후에 아들이 다시 전화했어요. 엄마, 제발 한 번만 다시 생각해줘. 안 돼. 이미 계약금도 받았어. 계약금 물어주면 되잖아. 싫어. 너희 같은 자식한테 더 이상 뭘 해주고 싶지 않아. 엄마. 끊어. 더 할 말 없어. 그날 밤 며느리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읽기만 하고 답장은 안 했어요. 이제 와서 사과한다고 달라질 게 있나요? 아들도 계속 문자를 보냈죠. 엄마 내일 태백으로 갈게. 만나서 이야기하자. 정말 잘못했어. 용서해줘.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다 읽지도 않았어요.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남편이 제 옆에 앉아서 말했어요. 잘했어. 이제 우리 인생 살자. 네. 우리 펜션 멋지게 지어요. 그래. 우리가 주인인 우리 집. 그날 밤은 편히 잘 수 있었어요. 처음으로 아들 걱정, 며느리 걱정 없이 그냥 저와 남편만 생각하면서 잠들었죠. 계약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들이 2번이나 태백까지 찾아왔어요. 하지만 저는 만나주지 않았죠. 대문 앞에서 몇 시간을 기다리다 돌아갔다고 남편이 전해줬습니다. 불쌍해 보이더라. 남편 말에 잠깐 마음이 흔들렸지만 다시 마음을 다잡았어요. 자업자득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매수자인 신혼부부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저희가 이번 주말에 집 치수 재려고 가도 될까요? 그럼요. 마음대로 하세요. 혹시 아드님한테 미리 연락드려도 될까요? 아니에요. 그냥 가세요. 이제 그 집 주인은 당신들이니까. 아, 네. 알겠습니다. 토요일 오전이었어요. 신혼부부가 강남 아파트에 도착했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30분 후에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다급한 목소리였죠. 엄마, 지금 누가 와서 집 치수 잰다고 하는데. 응, 새 주인들이야. 진짜로 판 거야? 그럼. 내가 거짓말하는 사람이니? 아들은 할 말이 없었나 봐요. 한 달 안에 나가야 하니까 서둘러. 제가 차갑게 말했어요. 오후에 며느리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뭐? 그 사람들이 와서 집 구경하고 사진 찍고 갔어요. 그래서? 정말 이러실 거예요. 응.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인정해요. 하지만 이건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며느리가 울먹였어요. 너무한 건 너희야. 5년 동안 명절마다 거짓말하고. 그래도 집을 팔아버리시면. 내 집이야.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 시댁이잖아요. 아들 집이고요. 시댁? 아들 집? 너희가 한 번이라도 시댁이라고 생각하고 찾아온 적 있어? 말해봐. 있어? 며느리가 대답을 못했어요. 앞으로 시댁 걱정은 하지 마. 너희한테 시댁은 없으니까. 전화를 끊었습니다. 속이 후련했어요. 그날 저녁 아들이 또 태백으로 왔어요. 이번엔 며느리도 함께였죠. 남편이 대문 밖에서 그들을 만났습니다. 아버지, 엄마 좀 뵙게 해주세요. 엄마가 싫다는데 어떡하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꼭 사과하고 싶어요. 며느리가 울면서 말했다고 해요. 이제 와서 사과해도 소용없어. 남편이 단호하게 말했답니다.
아버지, 그래도 가족인데. 가족? 너희가 우릴 가족으로 생각했어. 남편도 화가 많이 났나 봐요. 평소에는 그런 말 안 하는 사람인데. 결국 아들 부부는 그냥 돌아갔어요. 다음 날 친정엄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며느리 엄마요. 사돈어른 저예요. 네, 안녕하세요. 제 딸이 큰 잘못을 했더라고요. 아셨군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딸을 잘못 키웠나 봐요. 사돈도 미안해하는 게 느껴졌어요. 딸한테 제가 많이 혼냈어요. 어떻게 시부모님께 그럴 수 있냐고. 대신 사과드려요. 정말 죄송합니다. 사과는 받겠지만 집은 이미 팔았어요. 네, 알아요. 그것까지 바라지 않아요. 그냥 용서해 주셨으면. 시간이 필요해요. 전화를 끊고 생각했어요. 며느리 엄마도 알게 됐구나. 이제 다들 알겠죠. 며느리 부부가 얼마나 불효했는지, 그래서 집을 잃었다는 걸. 일주일이 더 지났어요. 이사 날짜가 다가오고 있었죠. 아들이 문자를 보냈어요. 엄마, 우리 서울 변두리 월세 구했어. 월세라니. 그동안 해외여행 다니느라 돈을 못 모았나 봐요. 보증금도 간신히 만들었어. 대출 받아서. 불쌍하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자업자득이라는 생각이 더 컸어요. 남편이 물었습니다. 마음 안 좋아?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래도 자식인데. 자식이 부모를 그렇게 대했는데 부모라고 계속 참아야 해요. 남편도 더 말하지 않았어요. 중개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사모님, 중도금 입금 확인했습니다. 네, 감사해요. 새 주인분들이 리모델링 업체도 정했대요. 바로 공사 들어간다고 하네요. 그래요? 네, 젊은 부부라 취향이 확실하더라고요. 완전히 새로 꾸민다고 해요. 우리 며느리는 12년 동안 벽지 한 장 안 바꿨는데 그것도 제가 다 해줬죠. 저녁에 펜션 설계도를 보고 있는데 아들한테서 또 문자가 왔어요. 엄마, 이번 주말에 이사해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뵙고 싶어요. 읽기만 하고 답장은 안 했어요. 제발 한 번만 만나주세요. 무릎 꿇고 사과할게요. 그래도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제 핸드폰을 보더니 말했어요. 한 번 만나줘 볼래? 싫어요. 나중에 후회할지도. 후회 안 해요. 5년 동안 얼마나 마음고생했는데. 그때 뉴스에서 부동산 얘기가 나왔어요. 강남 아파트 값이 또 올랐다고. 우리가 판 아파트도 벌써 시세가 올랐겠죠. 잘 팔았어요. 더 있었으면 정이 더 들어서 못 팔았을지도 몰라요. 영순아, 우리 펜션 이름 정했어? 남편이 화제를 돌렸어요. 아직이요. 새날 펜션 어때? 새날? 응, 새로운 날이 시작된다는 의미로. 좋네요. 우리 부부는 미소를 지었어요. 정말 새로운 날이 시작되고 있었으니까요. 이사 당일이었습니다. 10월 마지막 토요일이었죠. 아들이 아침 일찍 전화했어요. 엄마, 오늘 이사해요. 그래. 강남에서 노원구로 가요. 노원구라니. 강남에서 그렇게 먼 곳으로 가는구나. 보증금 3천에 월세 150이에요. 150만 원씩 매달 내야 한다니. 그동안 공짜로 살다가 힘들겠네요. 엄마. 끊어. 바쁘잖아. 전화를 끊었어요. 더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후에 동서한테서 카톡이 왔어요. 남편 여동생이죠. 형수 조카가 이사한대요. 노원구 월세로. 알아요. 형수가 집 판 거 진짜였네요. 네. 잘하셨어요. 저라도 그랬을 거예요. 동서의 지지가 고마웠어요. 저녁 무렵 며느리 친정엄마한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사돈어른, 애들이 이사했어요.
그렇다면서요. 제가 가서 도와줬는데 많이 초라하더라고요. 애들이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그럼 다행이네요. 혹시 나중에라도 용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겠죠. 통화를 끝내고 남편한테 얘기했어요. 며느리 친정엄마가 계속 사과하네요. 불쌍하긴 하다. 동정심은 금물이에요. 그날 밤 아들이 보낸 사진이 왔어요. 새로 이사한 집 사진이었죠. 작은 투룸이었어요. 거실도 없고 방 2개가 전부였죠. 강남 아파트 49평에서 20평도 안 되는 곳으로 간 거예요. 엄마 여기가 새 집이에요. 왜 보내? 그냥 보여드리고 싶어서. 앞으로 보내지 마. 냉정하게 답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쓰렸어요. 그래도 자식인데. 남편이 제 어깨를 감싸며 말했어요. 괜찮아. 네, 괜찮아요. 거짓말하지 마. 정말이에요. 오히려 속 시원해요. 다음 날 일요일 펜션 부지 계약을 했어요. 태백시 외곽에 좋은 땅이었죠. 조용하고 공기 좋고 경치도 멋진 곳이었습니다. 축하해요, 사장님. 부동산 사장이 웃으며 말했어요. 이제 펜션 사장님이 되시는 거네요. 네, 열심히 해볼게요. 집으로 돌아와서 펜션 건축업체들을 알아봤어요. 견적도 받아보고 디자인도 상의했죠. 객실은 5개 정도로 하고 각 방마다 욕실 따로 만들어요. 조식당도 만들고요. 남편과 즐겁게 계획을 세웠어요. 오랜만에 미래가 기대됐죠. 한 달이 지났어요. 12월이 되었습니다. 날씨가 추워졌죠. 아들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엄마 월세 내느라 힘들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안부 전하려고. 안부? 5년 동안 안부 한번 제대로 안 물으면서. 며느리도 가끔 문자를 보냈어요. 어머니 잘 지내세요? 김장하셨어요? 건강 조심하세요. 답장은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이제 와서 뭘 그렇게 신경 쓰는지. 어느 날 오후 남편이 이상한 표정으로 들어왔어요. 왜 그래요? 아까 마트에서 아들 부부를 봤어. 여기 태백에서요? 아니, 서울 갔다가. 노원구 마트에서. 남편이 서울에 볼 일이 있어서 갔다 왔거든요. 어땠어요? 많이 초췌해 보이더라. 며느리가 장 보는데 계산할 때 한참 계산기 두드리고 있었어. 카트에 든 것도 별로 없었고. 예전 같으면 카트 가득 채웠을 텐데. 마음이 좀 불편했어요. 그래도 어쩔 수 없죠. 스스로 자초한 일인데. 우리 생각하지 말고 우리 일이나 해요. 그래. 펜션 공사가 시작됐어요. 기초 공사부터 차근차근 진행됐죠. 매일 공사 현장에 가서 확인했습니다. 우리 부부의 새로운 시작이니까요. 사장님, 이렇게 정성스럽게 지으시는 분 처음 봐요. 현장 감독이 감탄했어요. 우리 인생 마지막 프로젝트예요. 멋진 펜션이 될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친정 언니가 전화했어요. 영순아, 아들 부부 소식 들었어? 무슨 소식? 며느리가 투잡 뛴대. 회사 끝나고 편의점 야간 알바한다더라. 월세 내느라 힘든가 봐. 가슴이 찔렸어요. 그 정도로 힘든가. 그래도 자업자득이야. 언니가 말했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남편한테 얘기했더니 남편도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많이 힘든가 보네. 그러게요. 그래도 우리가 뭘 어떻게 해. 이미 집은 팔았는데. 맞아요. 이미 끝난 일이에요. 돌이킬 수 없죠.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어요. 거리에 캐롤이 울려 퍼졌죠. 펜션 공사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냈어요. 손편지였죠.
엄마, 아빠. 메리 크리스마스. 정말 죄송하고 사랑합니다. 짧은 내용이었지만 아들 글씨를 보니 마음이 흔들렸어요. 어떻게 할래? 남편이 물었어요. 모르겠어요. 아직은. 시간이 더 필요한가 보네. 네. 창밖에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태백의 겨울은 정말 춥죠. 노원구 월세방은 따뜻할까요? 보일러는 잘 나올까요? 아니,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저들이 선택한 길이니까요. 이듬해 봄 4월이었습니다. 펜션이 드디어 완공됐어요. 새날 펜션이라는 간판이 햇살에 반짝였죠. 영순아, 우리가 해냈어. 남편이 감격해서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저도 뭉클했습니다. 우리 부부만의 공간, 우리가 주인인 곳이 생긴 거예요. 객실은 총 5개. 각 방마다 이름을 지었죠. 하늘, 바람, 구름, 별, 달. 모두 자연에서 따온 이름이었어요. 인테리어 정말 잘 나왔네요. 인테리어 업체 사장님이 뿌듯해했어요. 네, 정말 마음에 들어요. 개업 준비를 하면서 정신없이 바빴습니다. 홈페이지도 만들고 예약 시스템도 구축하고 홍보도 하고. 개업식은 조촐하게 했어요. 동네 이웃들과 친구들만 초대했죠. 축하해요, 영순 씨. 멋진 펜션이네요. 다들 축하해 줬어요. 그런데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습니다. 아들 부부가 없어서였죠. 이런 날 가족이 함께 했으면 좋았을 텐데. 개업 일주일 만에 첫 손님이 왔어요. 젊은 부부였죠. 와, 정말 예뻐요. 사진보다 실물이 더 좋네요. 감사합니다. 편하게 쉬다 가세요. 손님들을 맞이하고 조식을 준비하는 일이 쉽지 않았지만 즐거웠어요. 우리가 주인이니까요. 어느 날 오후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며느리 친정 엄마였어요. 사돈어른 저예요. 어쩐 일이세요? 펜션 구경도 할 겸 인사도 드릴 겸 왔어요. 사돈이 큰 봉투를 내밀었어요. 개업 축하드려요. 아니에요, 안 받아요. 제발 받아주세요. 제 마음이에요. 거절하기 어려워서 받았습니다. 펜션 정말 멋지네요. 감사해요. 애들 소식 들으셨어요? 아니요. 많이 힘들어해요. 특히 우리 딸이. 매일 밤 울면서 후회한대요. 시어머니께 너무 죄송하다고. 마음이 복잡했어요. 벌써 1년이 다 되어 가네요. 사돈이 한숨을 쉬었어요. 그동안 애들이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요. 특히 명절 때. 명절이요. 올해 설날에 저희 집에 왔는데 밥 먹다가 딸이 울더라고요. 시부모님 생각난다고. 이제야 부모님 마음을 알겠다고. 자기가 너무 못된 며느리였다고. 사돈 눈에도 눈물이 맺혔어요. 사돈이 돌아간 후 남편한테 얘기했어요. 며느리가 많이 후회한다네요. 그래? 이제 용서해 줄까요?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영순이 마음대로 해. 나는 당신 결정 따를게. 며칠 후 펜션에 예약 전화가 왔어요. 안녕하세요. 이번 주말에 예약하고 싶은데요. 목소리가 낯익었어요. 아들이었죠. 엄마, 저예요. 왜 전화했어? 펜션 예약하려고요. 엄마 보고 싶어서. 제발 한 번만 만나주세요. 아내도 함께 갈게요. 한참을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그래. 와. 정말요? 감사합니다, 엄마. 아들 목소리가 밝아졌어요. 주말이 되었습니다. 아들 부부가 도착했어요. 1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죠. 많이 야위었더라고요. 둘 다. 특히 며느리는 얼굴이 반쪽이 됐어요. 어머니. 며느리가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무릎을 꿇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사과했죠. 제가 정말 못된 며느리였어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들도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저도 눈물이 났어요. 미워했지만 그래도 자식인데. 일어나요. 제가 며느리를 일으켜 세웠어요. 많이 힘들었죠. 어머니가 더 힘드셨잖아요. 저희 때문에. 며느리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정말 죄송해요. 앞으로 잘할게요. 정말로요. 저녁을 함께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네 식구가 모인 밥상이었어요. 엄마 펜션 정말 멋져요. 그래? 네, 손님들이 좋아하겠어요. 아들이 진심으로 감탄했어요. 앞으로 자주 올게요. 일손 도와드리러. 며느리가 말했어요. 월세방은 어때? 제가 물었어요. 좁긴 하지만 둘이 살기엔 괜찮아요. 아들이 쓴 웃음을 지었어요. 이제 돈의 소중함을 알겠어요. 그동안 너무 철없었죠. 며느리가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니가 주신 게 얼마나 큰 건지 이제야 알았어요. 밤에 며느리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도와줬어요. 어머니 제가 할게요. 같이 하자. 둘이 나란히 서서 그릇을 닦았어요. 처음 시집 왔을 때처럼. 어머니 그동안 연락도 안 드리고. 정말 나쁜 며느리였어요. 이제 됐어. 깨달았으면 됐지. 앞으로는 정말 잘할게요. 명절 때마다 꼭 올게요. 그래. 다음 날 아침 아들 부부가 돌아가기 전에 말했어요. 오늘은 그냥 가지만 다음에는 일 도우러 올게. 그래. 엄마 사랑해요. 아들이 저를 꼭 안았어요. 정말 오랜만이었죠. 며느리도 저를 안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하고 감사해요. 차가 떠나는 걸 보면서 남편이 말했어요. 용서해 주길 잘했어. 그래도 집은 안 돌려줄 거예요. 당연하지.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니까. 우리 부부는 웃었어요.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았습니다. 서로의 소중함을 깨달은 가족. 상처도 있었지만 그것도 다 과정이었겠죠. 그로부터 또 1년이 흘렀습니다. 올해 추석이 다가오고 있었죠. 작년과는 모든 게 달라졌어요. 엄마 이번 추석에 일찍 갈게요. 차례상 준비 도와드리려고요. 며느리가 일주일 전에 전화했어요. 그래. 고마워. 친정엄마도 모시고 가도 될까요? 엄마 보고 싶다고 하셔서. 그럼 같이 와.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했을 일이었죠. 며느리가 먼저 명절 준비를 도와주겠다고 하다니. 추석 이틀 전 아들 부부가 도착했어요. 손에 가득 장을 봐서 왔더라고요. 어머니 이번엔 저희가 장 다 봤어요. 이렇게 많이? 네, 어머니 고생 덜어드리려고요. 며느리가 환하게 웃었어요. 예전에 그 밝은 모습이 돌아왔더군요. 부엌에서 함께 전을 부쳤어요. 며느리 솜씨가 많이 늘었더라고요. 어머니 이거 어때요? 모양이 괜찮나요? 잘했네. 이제 프로가 다 됐구나. 어머니한테 배운 덕분이죠. 웃으면서 일하니 시간이 금세 갔어요. 아들은 남편을 도와 펜션 정원을 손질했죠. 부자가 함께 잔디를 깎고 나무를 다듬었어요. 아빠 이쪽 제가 할게요. 그래 고맙다. 보기 좋았습니다. 진짜 부자 같았어요. 추석 당일 아침 차례를 지냈어요. 작년엔 우리 부부만 했는데 올해는 4명이 함께 했죠. 할아버지, 할머니 저희가 왔습니다. 며느리가 정성껏 절했어요.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차례가 끝나고 함께 아침을 먹었어요. 떡국이 참 맛있었죠. 어머니 떡국 정말 맛있어요. 내가 도와줘서 더 맛있게 됐나 봐. 오후에 며느리 친정 부모님도 오셨어요.
사돈 어서 오세요. 펜션이 더 예뻐졌네요. 감사해요. 다 같이 모여서 송편을 빚었어요. 6명이 둘러앉아 도란도란 이야기하면서요. 어머니 송편이 제일 예쁘네요. 아니야, 다 예뻐.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한 명절이었어요. 저녁에 아들이 조용히 다가왔어요. 엄마 이거. 봉투를 내밀었어요. 뭐니? 그동안 월세 살면서 열심히 모은 거예요. 펜션 운영 자금에 보태세요. 아니야, 너희가 가져. 제발 받아주세요. 저희 마음이에요. 며느리도 옆에 와서 말했어요. 어머니 그동안 받기만 했잖아요. 이제 저희도 드리고 싶어요. 눈물이 났어요. 월세 살면서 얼마나 아껴서 모은 돈일까요? 고마워. 잘 쓸게. 펜션 테라스에 다 같이 모여 달구경을 했어요. 추석 보름달이 정말 밝았죠. 작년 이맘때는 상상도 못했어요. 며느리가 말했어요. 이렇게 다시 함께 모일 수 있을 거라고는. 그러게. 시간이 약이라더니 정말이네. 남편이 말했죠. 아니에요. 용서가 약이었어요. 아들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엄마가 용서해주지 않았으면 우리는 영원히 후회만 하고 살았을 거예요. 이제 됐어. 과거는 잊자. 제가 말했어요. 앞으로 잘하면 되지. 며느리가 제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저희를 다시 받아주셔서. 너희도 고마워. 다시 찾아와줘서. 밤하늘의 별이 유난히 밝았어요. 우리 가족처럼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아들 부부가 돌아가기 전에 말했어요. 엄마 다음 달에 또 올게요. 그래. 이번엔 펜션 홍보 영상 찍어드리려고요. 제가 편집 잘해요. 아들이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저는 요리 더 배워서 조식 메뉴 개발 도와드릴게요. 며느리도 거들었죠. 차가 떠난 후 남편이 말했어요. 이제 진짜 가족 같아. 그러게요. 집 한 건 후회 안 해? 안 해요. 오히려 잘했어요. 정말이었어요. 집을 팔았기 때문에 모두가 깨달을 수 있었으니까요. 가족의 소중함을, 부모의 사랑을, 그리고 진정한 효도가 뭔지를. 펜션 거실에 새로운 가족 사진을 걸었어요. 추석에 다 같이 찍은 사진이었죠. 6명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손님이 물었어요. 사장님 가족이세요? 네, 우리 가족이에요. 자랑스럽게 대답했어요. 돌고 돌아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명절마다 해외여행 가던 며느리는 이제 명절마다 태백으로 옵니다. 빈손이 아니라 따뜻한 마음을 가득 안고요. 강남 아파트는 잃었지만 더 큰 걸 얻었어요.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요. 일기장에 이렇게 썼어요. 때로는 잃어야만 깨닫는 것들이 있다. 우리 가족도 그랬다. 집을 잃고서야 가족을 찾았다.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다.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는 진짜 가족. 창밖으로 태백산이 보입니다. 가을 단풍이 곱게 물들었어요. 우리 가족의 사랑도 이렇게 무르익어가고 있었죠. 남편이 제 어깨를 감싸며 말했어요. 영순아, 행복해? 네, 행복해요. 정말이었습니다. 진정으로 행복했어요.